아이템 33,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를 고려하라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책에서 예시로 등장한 페이보릿 클래스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란 이 단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해당 아이템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 접했던 단어고, 그래서 제가 직접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타입 안정성이 보장된 서로 다른 타입의 원소를 가지는 자료 구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타입 안정성과 서로 다른 타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타입 안정성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네릭을 통해서 컴파일 타임의 타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런타임의 타입 안정성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타입을 확인을 하면서 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타입의 원소를 가지는 자료 구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자료 구조냐면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할 건데요. 이때 이러한 개념들을, 제가 설명드린 개념들을 기억을 하셔야 추후에 제가 파트 2번에서 그 구현 방식을 설명드릴 때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저희가 많이 접하는 유형의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를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각각의 컬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 문자, 날짜 형식으로 서로 다른 타입의 원소를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타입 안정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는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애노테이션 API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대신 키를 매개 변수화하고 컨테이너에 값을 넣거나 뺄 때 매개 변수화한 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글 자체가 어려워서 직접 구현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구현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보릿 클래스를 구현을 해볼 건데요. 제가 구현하는 순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타입 토큰 클래스 객체를 의미합니다. 클래스 객체를 키로 가지는 맵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때 키는 와일드카드 타입의 클래스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타입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put favorite 메소드를 구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클래스 캐스트 메서드의 동적 형변환을 통해서 런타임 타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값을 조회할 수 있는 get favorite 메소드를 구현을 할 텐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클래스의 캐스트 메서드입니다. 네. 직접 소스를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구현된 내용은
지우고 다시 구현을 해볼게요. 네, 먼저 클래스를 설명을 드리면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저희가 페이보릿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해당 클래스는 즐겨찾기를 추가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웹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텐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웹을 생성을 하는데 클래스라는 타입 토큰을 키로 지정을 합니다. 이때 와일드카드 타입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어떠한 클래스 리터럴이 오든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한 밸류는 오브젝트 형태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떠한 밸류가 들어오든지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블릿 클래스의 맵 이름은 페이블릿으로 지정을 하고요. 해시 맵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됐죠. 해당 맵의 구조상 타입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여기서 클래스를 키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 맵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에서는 어떻게 타입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그것은 바로 메소드 구현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구현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메소드의 골격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맵을 구현을 해보면 값을 넣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맵에 직접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인수로 받았던 값들을 차례대로 각각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네릭 타입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수로 지정된 타입 t를 보실 수 있죠. 이 제네릭 타입이 컴파일 타임에 타입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클래스에 있는 매개 변수 타입이 인스턴스의 타입 t와 일치하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컴파일 타임의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클래스의 캐스트 메소드는 이제 클래스 캐스트 메소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적용하지 않고 추후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etFavorite 메소드를 구현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앞서 타입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맵에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getFavorite에서는 조회를 해서 반납을 하기만 해도 타입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보릿이라는 맵에서 타입 토큰, 클래스 객체를 넣어서 조회해서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어노테이션이죠. 서프레스 워닝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비검사형 변환 경고를 제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해당 타입에 대해서 타입 검사를 하지 않고 명시적인 형 변환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메인 클래스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한 코드인데요. 보시면 페이보릿이라는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먼저 생성을 하고 값을 넣어줍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엔 조회해서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각각 타입에 맞게 제대로 등록이 되고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래들 빌드로 해서 그래. 음, 뭔지 알죠? 네네. 그, 컨트롤 알트 S 이거네. 컨트롤 알트 S에서, 컨트롤 알트 S. 거기서 그래들이라고 검색해. 네. 그래들 밑에, 빌드 투의 그래들 가서, 네. 거기 빌드하는 거 있죠. 빌드는 런 유징이라고 밑에 있죠? 네네. 그걸 다 인텔리제이로 바꾸면 더 빠르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실행부터는, 네, 이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은 제대로 값이 추가도 되고 조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클래스 캐스트 메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용을 안 했었죠.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요. 인티저 클래스를 로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로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문자열을 넣었는데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자형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인티저로 그 값을 받을 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구현하지 않은 그런 바를 이제 오류가 클라이언트 코드에 전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런타임의 타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클래스의 18번째 줄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오류의 전파를 막기 위해 put favorite 메소드와 그리고 get favorite 메소드에 클래스의 캐스트 메소드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런타임의 타입 안정성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코드까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형 변환 오류가 전파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구현한 메소드 내에서 그 오류를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타입, 클래스 객체는 널이 될 수 없으니 여기도 널 타입을 체크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검사형 변환 경고를 제거하고 여기도 동일하게 클래스의 캐스트 메소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코드까지 오류가 전파되지 않고 메소드 내에서 오류가 발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put table 메소드에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보릿의 클래스의 put table 메소드에서 명시적으로 클래스의 캐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타입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구현을 잠깐 살펴볼까요? 클래스에 선언된 캐스트 메소드입니다. 내부에서는 너를 확인을 하고 해당 클래스의 동일한 타입인지를 확인을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해당 메소드는 네이티브 메소드이고요.
내부적으로 네, 네이티브 메서드를 통해서 동일한 클래스 타입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입 체크를 통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입 캐스팅을 통해서 반환을 하는데 앞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클래스는 제네릭 타입으로 매개 변수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 매개 변수 타입 그대로 반환하기 때문에 해당형 변화는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프레스 워닝 애노테이션이 추가되었지만 안전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동일한 서프레스 워닝을 적용하지 않고도 타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보릿 클래스를 구현하면서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토큰의 형식이 이제 비한정적 타입 토큰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한정적 타입 토큰을 사용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애너테이션 API가 한정적 타입 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제 코드는 리플렉션의 필드 클래스로 get annotation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구현했던 get favorite 메소드랑 매우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차이점을 보시면은 한정적 키워드를 적용했다는 차이점만 확인을 하시면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고 페이보릿 클래스를 한정적 타입 토큰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구현됐던 소스를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적 키워드만 추가를 하면 한정적 타입 토큰을 적용한 타입 안정 이중 컨테이너가 완성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넘버 타입으로 타입을 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도 한정적 키워드를 모두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를 통해서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적 타입 토큰이 적용된 클래스 타입 안정 이중 컨테이너를 생성을 했고요. 위와 동일하게 타입 토큰을 이용해서 값을 넣고 조회하는 구문입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타입 토큰으로 적용한 경우에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넘버 타입으로 타입 안정, 이제 타입을 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저희가 의도한 대로 구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실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티저로 1을 넣고 더블로 1.3을 넣었는데 저희가 넣은 값을 정상적으로 프린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저희가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이제 런타임 안정성을 확인을 했었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 코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처럼 와일드카드 타입으로 클래스를 전달받았을 때 클래스의 as subclass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인수로 전달한 클래스의 하이 타입인지 확인을 하고 캐스트 메소드와 동일하게 해당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가 아니라면 클래스 캐스트를 익셉션을 발생시키게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런타임 타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넘기면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9번째 줄에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도한 대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검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적 타입 토큰 적용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구현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실체화 불가, 타입은 사용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네릭 타입의 경우에 동일한 로 타입의 클래스 객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타입을 명시한 스트링 리스트 아니면 인티저 리스트처럼 각각의 타입의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도 동일한 타입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덮어 씌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실행했던 소스들은 모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네. 스트링 리스트의 클래스를 여러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링 리스트 클래스의 매개 변수와 타입 스트링 리스트를 선언하고 대입을 해봤는데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로 타입을 동일하게 대입을 했을 때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현상은 제네릭 타입이 실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릭 타입의 경우에는 클래스 객체를 로 타입으로만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 타입으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동일한 타입 토큰을 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열 리스트를 저장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숫자 형태의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넣었던 가나다라는 데이터는 사라지고 1, 2, 3이라는 데이터만 남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네릭 타입의 실체화 불가하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의 타입 토큰,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는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네릭 타입은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키로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방법으로
닐 게프터가 제안한 슈퍼타입 토큰이 있습니다. 슈퍼타입 토큰에서 그러면은 제네릭은 실체화하지 않아서 타입이 런타임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타입을 유지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들 텐데요. 그것은 특이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네릭이 소거되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제네릭 클래스를 상속하여 사용할 때 제네릭 클래스의 정보를 파라미터라이즈 타입이라는 클래스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해당 값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타입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타입 토큰에 구현한 타입 F 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타입 토큰의 핵심 포인트는 제네릭 타입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해서 사용해라 라는 뜻의 abstract 키워드를 붙였고요. 추상화 클래스로서 항상 상속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로는 타입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클래스 정보와 함께 제네릭 정보를 담고 있는 필드 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생성자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런타입, 타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슈퍼타입 토큰이 로타입인지, 슈퍼타입 토큰의 매개 변수가 로타입인지,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가 이제 타입 매개 변수, 타입이 슈퍼타입 토큰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 되게 어렵죠? 입력이 됐는지를 모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앞서 타입 토큰은 그 타입 토큰을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그 런타임 안정성을 확보한 것에 반해 여기서 차이점은 슈퍼타입 토큰의 경우 생성자에서 해당 부분을 다 검증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은 제가 직접 구현한 부분인데 닐 게프터가 말한 한계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석 처리하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 주석 처리하고 추후에 다시 이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는 equals 메소드와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컨테이너로서 해시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맵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타입 토큰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실행했던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하고 먼저 슈퍼타입 토큰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을 익명 클래스를 생성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익명 클래스의 특징상 해당 클래스를 상속한 익명의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핵심 포인트 제네릭 타입을 상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했을 때 로 타입의 슈퍼 타입 토큰은 생성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제대로 체크가 돼서 로 타입, 슈퍼 타입 토큰을 생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코드에서는 타입 매개 변수로 주어진 매개 변수화된 타입, 이제 제네릭 타입들이죠. 리스트라든지 다른 기타 제네릭 클래스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오류를 방지를 해줄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현한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서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구체적인 타입을 명시해서 다시 생성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제네릭 타입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슈퍼타입 토큰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현해 놓은 슈퍼타입 토큰을 사용하는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입니다. 앞서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던 키 값을 슈퍼타입 토큰인 타입 ref로 다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맵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메소드에도 제가 이게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하게 슈퍼타입 토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메소드는 일get부터가 슈퍼타입 토큰의 한계점을 설명을 할 때 예시로 제공했던 메소드입니다. 그 한계점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슈퍼타입 토큰을 사용해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생성을 했을 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동일한 구조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타입 토큰을 입력을 해서 값들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getFavorite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조회하고 프린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스트링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로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값이 프린팅 되게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나다 123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슈퍼타입 토큰을 활용해서 제네릭 타입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vorite list라는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list의 특징으로는 해당 메소드가 제네릭 메소드라는 겁니다. 또한 반환 타입이 리스트의 제네릭 타입 그대로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환을 한 것이 매개 변수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에 대입을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슈퍼타입 토큰을 생성을 할 때, 첫 번째 슈퍼타입 토큰을 생성을 할 때 저희가 t라고 선언한 이 t가 사실은 얘도 클래스, 그러니까 타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 베리어블이라는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타입 베리어블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타입 토큰을 통해서 제네릭 타입의 토큰을 생성을 할 때 슈퍼타입 토큰에서는 해당 타입을 동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해당 토큰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아까 반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네릭 타입으로. 그렇게 되면 인티저 리스트고
스트링 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네릭 타입 베리어블 리스트 타입으로 슈퍼타입 토큰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같은 이제 리스트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리스트에 문자의 값을 추가하고 분명히 다른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인티저 리스트에 값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링 리스트에도 1이라는 값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것을 아래 반복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링 리스트에서 스트링을 하나씩 꺼내와서 프린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없다라는 불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닐 게프터가 본인의 글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개선 방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선 방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구현을 해놓은 구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타입 베리어블 타입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타입 베리어블 클래스가 입력됐을 때 생성자 내에서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타입 안정성이 또 보장이 되는 것이죠. 이대로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페이보릿 리스트에서 타입 토큰을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앞서 실행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소스까지 오류가 전파되지 않고 타입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슈퍼타입 토큰의 생성자 내부에서 오류를 캐치하고 클라이언트 코드까지는 해당 오류를 전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슈퍼타입 토큰을 사용해서 제네릭 타입의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까지 만들어 보는 것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닐 게프터가 설명한 한계점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밑에 2번에 빗금이 쳐져 있죠. 이것은 개선이 가능한 한계점이기 때문에 제가 빗금 처리를 해서 이건 한계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빗금 처리를 했습니다. 제네릭 메서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15염이 발생 가능하지만 이것은 픽스가 가능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입 토큰이 반쪽짜리였죠. 제네릭 타입이 아니었던 일반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슈퍼 타입 토큰은 제네릭 타입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제공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이제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한 한계점은 제네릭 타입이 아닌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게 진정한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내용을 남겨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의 개념과 구현 방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셔서 타입의 유연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실 때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용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결국에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 말도 그게 이종하면 뭐 두 가지 종류 이런 거 아니에요. 이종 아니다, 이 이종. 다른 종류, 뭐 다른 입자 쓰겠죠. 네,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타입 세이프한 다른 종류를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 뭐 맥과 셋과 같은 그런 컨테이너,
담을 수 있는 박스,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래스 리터를 받는 방식, 그리고 로 타입으로 됐을 때 그 모순이 발생하는 점 다 보여준 것 같고, 슈퍼 타입 토큰 같은 경우에 조슈아 블로크는 오히려 그거를 적지 않았어요. 여기 책의 저자가 간략히 코멘트 남겨놓은 건데, 그 슈퍼 타입 토큰도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라, 여러분이 이거 앞에서 몇 번 학습 안 했으면 이 내용 이해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또 다른 이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진짜 다 잘했거든요. 아셨죠? 이해하기 어렵죠? 한 번에 이해 안 돼요. 나도 니은부터 보고 한 10대 번 본 것 같아요. 잘 이해 안 돼요. 그죠? 그 코드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었던 장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에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했어요. 빠짐없이. 네. 덧붙이실 분. 없죠? 어렵죠? 성팀. 진짜 어려운 장이었어. 진짜 어려운 장이었어. 근데 진짜 잘 풀어가지고 설명 잘한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